손톱깎개를 드는 순간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길어서, 그냥 보기 싫어서. 하지만 바로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그날이 당신의 재물복을 7년치 통째로 날려버린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손톱을 깎으셨습니까?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아침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이미 문제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손톱은 그저 위생의 문제 아니냐고. 길면 깎고 짧으면 두면 된다고.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의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손톱을 깎는 날, 깎는 시간, 깎고 난 뒤 그것을 버리는 방향까지 이 모든 것이 재물의 기운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미신이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모이는 이유를 아직도 찾지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만큼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날 통장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번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습니다. 아낀다고 아꼈는데 커피도 줄이고 외식도 줄였는데 그런데도 자꾸 새는 느낌, 어딘가로 돈이 흘러나가는 그 기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원인을 식비에서 찾으셨습니까? 충동 구매에서 찾으셨습니까? 어쩌면 그 원인은 훨씬 더 작은 곳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매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그 손톱 깎는 습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톱은 몸의 끝입니다. 기운이 가장 마지막으로 닿는 자리, 강물이 하류에서 막히면 상류까지 썩듯이 몸의 기운도 끝에서 새기 시작하면 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끝을 우리는 매주 아무 날이나 잘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켜지 않으셨다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요일에 손톱을 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돈은 계속 당신 곁을 맴돌다가 떠났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하나씩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에이, 그래도 요일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피해야 할 요일이 단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일을 지켜도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7년치 재물복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톱은 몸의 끝, 기운이 가장 마지막으로 닿는 자리라고. 그런데 왜 하필 손톱입니까? 왜 발톱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고 손톱이 재물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시면 요일을 외워도 시간을 지켜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았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흐르듯 몸 안에도 기운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은 머리끝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막히거나 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복이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손톱은 그 흐름의 맨 끝, 기운이 마지막으로 닿는 자리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가 아무리 맑아도 하류가 막히면 그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몸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끝에서 기운이 새면 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끝이 손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톱을 가리켜 간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간, 혈액을 저장하고 기운을 보존하는 장기, 그리고 그 간의 기운은 재물을 쌓고
지키고 불리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손톱이 단단하고 윤기가 흐른다면 간의 기운이 충만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손톱이 자꾸 부러지고 얇고 잘 갈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닙니다. 기운이 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내려다 보십시오. 내 손톱은 어떻습니까? 단단합니까? 아니면 얇고 잘 부러집니까? 손톱의 상태가 지금 당신의 기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루하루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7요일은 각각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7별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양의 점성술도, 인도의 베다 전통도 요일마다 지배하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이 따로따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몸의 말단인 손톱과 맞닿는 순간 기운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그 에너지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어떤 문을 여느냐? 그것이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한 가지를 함께 하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요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요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요일들에는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날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어떤 기운이 그날을 지배하는지, 그 기운이 재물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평생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일마다 다른 기운이 있다고, 그 기운이 손톱을 통해 드나든다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요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듣고 나서 나 그날 깎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화성호신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불의 기운, 불은 무엇을 합니까? 태웁니다. 소멸시킵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재물의 기운이 불에 타듯 소진됩니다. 쌓아두었던 것이 사라집니다. 들어오려던 것이 타버립니다. 특히 화요일 오전,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전은 그날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시간, 불의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바로 그때 손톱을 깎으면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재물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칼을 함부로 쓰지 마라. 단순한 금기가 아닙니다.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 날카로운 것을 쓰면 그 기운이 배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손톱깎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도구, 화요일에 그것을 드는 순간 재물의 기운은 소리 없이 타기 시작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손톱이 신경 쓰여서 잠깐 깎고 나갔던 날, 그날 유독 지출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거나 분명히 아꼈는데 통장이 얇아지거나,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화요일 아침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온 분이라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화요일만 피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토성토신의 기운, 땅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땅은 무겁습니다. 정체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재물의 흐름이 멈춥니다. 들어오려던 기운이 땅속에 눌립니다.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 정체의 상태가 시작됩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 한 주의 에너지가 가라앉는 시간, 모든 기운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손톱을 깎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어도 땅이 너무 단단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땅에 눌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에 예의롭게 정리하시는 분들, 욕조에 물 받아놓고 느긋하게 손발톱을 다듬으시는 분들, 바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그 시간이 사실은 재물의 기운을 가장 깊이 눌러버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로 어느 요일에 손톱을 깎아왔습니까? 화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두 요일 모두였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이 두 요일이 특정 절기와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손톱을 깎으면 그 영향이 단순히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가 됩니다. 아니, 몇 배가 됩니다. 1년에 그런 날이 몇 번 있습니까? 절기는 하늘의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런 날은 기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입니다. 그 문이 열린 날,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화요일이 겹치면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평소의 몇 배가 됩니다. 반대로 땅의 기운이 지배하는 토요일이 절기와 겹치면 그 정체가 깊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달력을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안에 그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을 피한다고 해서 나머지 요일은 모두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일마다 기운이 다르고 그 기운이 재물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피해야 할 날이 있으면 반드시 깎아야 할 날도 있습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요일, 그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날,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날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의 불기운, 토요일의 땅기운, 이 두 날이 재물의 흐름을 태우고 막고 눌러버린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물의 기운은 막는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열어야 합니다.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목성, 목신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는 어떻게 삽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단단히, 깊이, 그리고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재물도 그렇습니다. 아래서 쌓이고 위로 불어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목요일에 손톱을 깎으면 그 성장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무가 봄에 새순을 틔우듯 재물의 기운이 몸 안에서 새로 시작됩니다. 잘려나간 손톱과 함께 묵은 기운도 함께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목요일 오전 해가 충분히 오른 시간,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기운이 올라오는 시간, 하루의 에너지가 정점을 향해 움직이는 시간, 그때 손톱을 깎으면 올라오는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목요일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깎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요일이라도 밤에 깎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순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 아니냐고, 특별한 기운이 있냐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태양, 모든 것을 비추는 빛,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을 세상 밖으로 꺼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주변 어딘가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재물의 씨앗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그것이 빛 아래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날 깨끗하게 손톱을 정리하는 것은 새 한 주를 재물의 기운으로 여는 의식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기 전날 몸의 끝을 정갈하게 다듬고 새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혼입각계를 들기 전에 잠깐 창문을 여십시오.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이것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한 주의 기운을 여는 행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마음가짐이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깎았습니다. 일요일에 깎았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깎은 손톱.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튀깁니다. 욕실 바닥으로, 휴지통 주변으로,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른 채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옛 어른들은 손톱을 아무데나 튀기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손톱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손가락 끝, 하루하루 당신의 기운이 닿았던 자리, 그것이 아무 곳에나 흩어지면 기운도 함께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튀어나간 손톱 조각들, 그것은 사방으로 새어나간 재물의 기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손톱을 깎기 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혹은 휴지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위에서 깎으십시오. 떨어지는 손톱을 모두 그 안에 담으십시오. 하나도 흩어지지 않게, 그리고 한 번에 접어서 버리십시오. 버리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북쪽 혹은 서쪽, 북쪽은 저장의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거두어들이고 쌓아두는 기운, 서쪽은 결실의 기운입니다. 노력이 열매를 맺는 방향, 집 안에서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쓰레기통, 그곳에 버리십시오. 방향 하나가 사소해 보이십니까? 강물도 방향이 있습니다. 바람도 방향이 있습니다. 기운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흘려보내는 것과 아무 방향으로나 흩뜨리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깎아야 할 날, 목요일과 일요일, 깎기 좋은 시간, 오전 9시에서 11시, 버리는 방법, 종이에 모아서 한 번에 버리는 방향, 북쪽 혹은 서쪽,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재물의 기운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다 지켰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요일도 맞췄습니다. 시간도 맞췄습니다. 버리는 방법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깎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요일이라도 일요일이라도 이 시간에 깎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과 일요일 이 두 날이 재물의 기운을 여는 날이라고. 그런데 잠깐 같은 목요일입니다. 같은 일요일입니다. 오전에 깎는 것과 밤에 깎는 것이
과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기운을 부릅니다.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고 나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유의 기운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낮은 양유의 기운이 지배합니다. 활동하고 움직이고 뻗어나가는 기운, 밤은 반대입니다. 거두어들이고 가라앉고 정지하는 기운, 재물은 어느 기운을 타고 움직입니까? 양의 기운입니다. 빛이 있는 곳, 움직임이 있는 곳,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재물의 기운이 음기에 눌립니다. 들어오려던 기운이 문 앞에서 멈춥니다. 움직이려던 흐름이 가라앉습니다. 목요일 밤이라도 일요일 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온다. 어릴 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기가 강한 시간에 몸의 기운을 흩뜨리지 말라는 선조들의 경고입니다.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기운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해가 충분히 오른 뒤 하루의 에너지가 정점을 향해 움직이는 시간, 이때 손톱을 깎으면 올라오는 양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언제 손톱을 깎아왔습니까? 퇴근하고 돌아온 저녁, 자기 전 침대 위에서 욕실불 켜고 늦은 밤에 그 장면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기운이 다르듯 계절마다 지배하는 기운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손톱 관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 나무가 새순을 틔우는 계절,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먹물의 기운이 세상에 넘치는 시간입니다.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자라나는 기운, 이 시기에 손톱을 자주 다듬으면 그 성장의 기운을 몸이 함께 받아들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자라듯 봄에 손톱을 정갈하게 관리하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자랍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한 해 동안 쌓아온 것들이 열매를 맺는 시간. 이 시기에 손톱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 결실의 기운을 몸이 받아들입니다.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흐름, 그것을 몸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겨울이니까 손톱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짧게 깎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겨울은 저장의 계절입니다. 거두어들이고 품고 보존하는 시간, 손톱도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너무 작으면 담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겨울에는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짧지 않게, 너무 길지도 않게 기운이 머물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절기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기운이 전환되는 정확한 시점입니다. 이 날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손톱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세 날을 조심하십시오. 설날 전날, 추석 전날, 그리고 동짓날. 이 세 날은 기운의 전환점입니다. 설날 전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턱, 이 날은 기운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낡은 기운이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때 손톱을 깎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기운을 흩뜨려 놓은 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에 재물 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전에 단정하게 정리하려고 손발톱을 깎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명절 전날이 아니라 명절 이후 첫 번째 좋은 요일에 깎으십시오. 새 기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 그때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짓날은 어떻습니까? 동짓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음기가 정점에 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날부터 양기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 이날에 손톱을 깎으면 막 자라기 시작한 양기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막 움직이려는 순간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명절 전날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짓날 팥죽 먹고 손발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타이밍에 손톱을 깎는 것이 새로운 기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어떤 계절에, 어떤 날에 손톱을 깎아왔습니까? 화요일 밤이었습니까? 토요일 저녁이었습니까? 설날 전날 아침이었습니까? 그 장면이 하나씩 떠오르신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기운은 언제든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문을 여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요일, 시간, 계절, 절기 이것을 모두 지켰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손톱을 깎는 도구, 그것 자체에도 기운이 쌓입니다.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좋은 시간에 깎아도 도구가 문제라면 그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요일에 깎아야 하는지, 어떤 시간에 깎아야 하는지, 계절과 절기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모두 지키신 분들 중에 여전히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손톱깎개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이미 문제입니다. 도구에도 기운이 깃듭니다. 이것은 손톱깎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쓴 칼에는 그 칼로 잘 나온 것들의 기운이 쌓입니다. 오래 앉은 의자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배어듭니다. 손톱깎개는 어떻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의 기운이 담긴 손톱을 잘 나온 도구입니다. 잘려나간 손톱마다 그날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손톱마다 그날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손톱마다 그날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켜켜이 쌓입니다. 낡은 기운, 묵은 기운, 흩어진 기운의 찌꺼기, 그것이 손톱깎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도구를 들고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좋은 시간에 깎아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새 그릇에 새 물을 담아야 합니다. 낡고 묵은 그릇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그 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손톱깎개를 꺼내십시오.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솔이 있다면 틈 사이사이를 닦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쓰신 지 2년이 넘었다면, 3년이 넘었다면 교체하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낡은 기운을 계속 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힙니다.
씻는 것, 교체하는 것,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어디에 두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톱깎개를 어디에 두십니까? 욕실 선반 위, 서랍 한 구석, 혹은 침대 옆 협탁 위, 침실에 손톱깎개를 두고 계신 분, 지금 당장 옮기십시오. 침실은 회복의 공간입니다. 하루의 기운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자리. 그런데 그 공간에 잘라내는 도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는 기운이 회복의 공간을 잠식합니다. 자는 동안 기운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기운이 조금씩 잘려나갑니다. 매일 밤 자는 동안 소리 없이 협탁 위에 손톱깎개가 있는 분, 그 옆에서 주무십니까? 8시간, 7시간, 그 시간 동안 잘라내는 기운 옆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잠 속에서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화장실입니다. 혹은 거실 서랍안,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은 함에 넣어 두십시오.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함, 뚜껑이 있는 것, 도구를 닫아두는 것은 그 안에 쌓인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열어둔 칼이 위험하듯 열어둔 도구의 기운도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디서 깎느냐? 장소의 이야기입니다. 현관 근처에서 손톱을 깎으시는 분 계십니까? 서 계십시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 재물의 기운, 복의 기운, 좋은 인연의 기운, 그것이 처음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앞에서 기운을 흩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던 기운이 문 앞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깎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TV를 보면서 편하게 앉아서 이해합니다. 편한 자리이니까요. 하지만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숨쉬고 이야기하고 기운을 나누는 자리, 그곳에서 기운의 찌꺼기를 흩뿌리면 가족 전체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기가 되는 화장실입니다. 혹은 창가 옆, 바깥 기운과 연결되면서도 집안의 기운은 보호되는 자리, 잘려나간 기운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집안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향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자장이 혹은 그 집의 주재자가 잘못된 날,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서 수십 년을 반복해 왔다면 그 집의 재물 기운 전체가 조금씩 소리 없이 새어 나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유독 돈을 못 모읍니다. 노력하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능력만 탓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기운 흐름을 먼저 살피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오래된 습관부터, 손톱 깎개 하나, 그것을 두는 자리 하나, 깎는 장소 하나, 이것이 쌓이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집에 큰 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톱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일, 시간, 계절과 절기, 도구, 장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손톱 하나를 바꿨다고 해서 재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함께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생활 습관, 손톱과 함께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일, 시간, 계절, 도구, 장소,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손톱 하나를 바꿨다고 재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류가 막혀 있습니다. 물이 흐르겠습니까?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을 열어도 다른 곳이 막혀 있으면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이것이 막혀 있는 분들, 손톱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좁고 어지럽고 냄새가 나면 사람이 머물고 싶지 않듯 지갑이 어지럽고 꽉 차 있으면 재물이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제 받았는지 모를 영수증, 쓰지 않는 멤버십 카드, 기한이 지난 쿠폰,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명함, 이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 손님이 오려는데 방이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우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꺼내십시오. 구겨진 지폐가 있다면 펴십시오. 지폐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십시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지갑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 안을 정리했습니다. 지폐도 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바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기운이 가장 낮은 곳, 지갑을 바닥에 두는 것은 재물 기운을 땅에 눌러두는 것입니다. 눌린 기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불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이 익숙하십니까? 집에 돌아오면 가방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지갑을 꺼내 식탁 위에 잠깐 뒀다가 어느새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습니다. 소파 밑에서 찾은 적도 있으십니까? 그날부터 돈이 새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지갑은 항상 높은 곳에 두십시오. 가방 안, 서랍 위, 선반 위, 높은 곳에 있는 기운은 위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 있는 기운은 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갑의 자리가 재물의 방향을 정합니다. 두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현관은 그 이상입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 재물의 기운이 처음 발을 들이는 자리, 그 자리의 상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이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한쪽으로 쓰러진 신발, 켤레도 맞지 않게 흩어진 신발, 신발장에서 넘쳐 바닥까지 쌓인 신발, 그 장면이 떠오르신다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신발은 항상 정렬하십시오. 켤레를 맞추고 앞코를 같은 방향으로. 이것이 사소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기운은 정돈된 곳으로 흐릅니다. 어지러운 곳을 피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냄새입니다. 현관에서 냄새가 납니까? 오래된 신발 냄새, 습기 냄새, 키키한 냄새. 기운은 냄새를 통해서도 흐릅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곳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탁한 냄새가 나는 곳에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신발장 안에 숯 하나, 작은 방향제 하나, 이것으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신발도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어둡습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재물의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은 양의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고, 빛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고. 현관이 어두우면 재물의 기운이 눈앞에서 멈춥니다.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간접 조명 하나를
다십시오. 어둡던 현관이 밝아지는 순간 기운의 문이 열립니다. 창문이 있다면 낮에는 커튼을 여십시오.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태양의 기운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풍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무시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아침 첫 행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날의 기운이 결정됩니다. 하루의 첫 문이 열리는 시간, 몸과 마음이 그날의 방향을 잡는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뉴스를 봅니다. 누군가의 SNS를 봅니다. 주가를 확인합니다. 5분, 10분,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그 30분 동안 무슨 기운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불안, 비교, 걱정, 타인의 시선, 하루를 그 기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기운이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불안으로 닫힌 곳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꾸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들기 전에 창문을 여십시오. 딱 한 번 바깥 공기를 들이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 수 있으신 분은 한 가지 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 몸 안의 기운이 깨어납니다. 잠들어 있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기운을 엽니다. 재물은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갑, 현관, 아침 첫 행동. 이 세 가지가 손톱 관리와 함께 정돈될 때 재물의 기운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손톱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지갑만 정리해서도 부족합니다. 현관만 밝혀서도 부족합니다. 기운은 전체의 흐름입니다.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막힙니다. 한 곳이 열리면 전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지갑을 꺼내십시오. 비우십시오. 높은 곳에 두십시오. 현관 신발을 정렬하십시오. 불을 켜십시오. 내일 아침 스마트폰보다 창문을 먼저 여십시오.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재물의 흐름은 언제나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도 재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요일도, 시간도, 도구도, 지갑도, 현관도, 아침도 모두 바꿨는데 여전히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손톱 하나에서 시작해서 요일, 시간, 계절, 절기, 도구, 장소, 지갑, 현관, 아침, 첫 행동 하나하나 끝까지 따라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불의 기운이 재물을 태웁니다. 땅의 기운이 재물을 눌러버립니다. 이 두 날은 기억하십시오. 둘째, 손톱은 목요일이나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깎으십시오. 목성의 성장 기운, 태양의 빛 기운, 이 기운이 올라오는 시간에 손톱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깎은 손톱은
반드시 종이나 휴지에 모아서 한 번에 버리십시오. 북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기운을 흩뜨리지 마십시오. 넷째, 밤에는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운기가 강한 시간에 재물의 기운을 흩뜨리지 마십시오. 다섯째, 손톱 깎개를 정기적으로 씻고 2년에서 3년에 한 번은 교체하십시오. 침실에 두지 마십시오. 작은 함에 넣어 화장실이나 거실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여섯째, 지갑을 비우십시오.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 기한 지난 쿠폰 모두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갑을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두십시오. 일곱째, 현관을 밝히십시오. 신발을 정렬하십시오. 냄새를 없애십시오. 작은 조명 하나라도 켜두십시오. 기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두십시오. 여덟째, 내일 아침 스마트폰보다 창문을 먼저 여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감사한 마음 한 가지,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8가지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재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일을 지켰습니다. 시간을 지켰습니다. 지갑을 정리했습니다. 현관을 밝혔습니다. 아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입니다. 손톱을 목요일 오전에 깎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나는 안 돼.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원래 돈과 인연이 없어.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운은 마음이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닫힌 마음은 아무리 좋은 기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려는 바람도 안에서 꽉 막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재물이 와도 된다고, 풍요로워도 된다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물이 오지 않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기운의 문을 닫습니다. 손톱을 아무리 잘 깎아도, 지갑을 아무리 깨끗이 비워도, 현관을 아무리 밝게 켜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기운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목요일 아침 손톱 깎개를 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재물이 내 곁에 머물러도 된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진심으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십시오. 매주 목요일, 매주 일요일 손톱을 깎을 때마다 그 말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기운은 반복으로 쌓입니다. 마음도 반복으로 열립니다. 제가 수십 년간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지갑 안 영수증 하나를 버렸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톱을 정해진 날에 정갈하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재물이 와도 된다고. 재물은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거창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매일의 습관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재물이 머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이 넘으셨습니까? 60이 넘으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기운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이미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알고도 안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1년 후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하십시오. 지갑을 꺼내 비우십시오. 현관 신발을 정렬하십시오. 아니면 손톱깎이를 꺼내 씻으십시오. 딱 하나. 오늘 딱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돈이 안 모인다고 한숨 쉬는 분, 열심히 사는데 결실이 없다고 지쳐있는 분, 작은 것부터 바꾸고 싶은 분, 그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그것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쌓아두면 10년치 재물복을 막는 그것.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기를, 그 변화가 쌓여 큰 흐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